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병건의 살다 법률 상담. 오늘의 주제는 이혼이에요. 저희가 이혼을 여러 번 다뤘어요. 그 관련된 사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다뤘던 내용 중에 협의 이혼하고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은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대부분은 서로 부부관계가 이제 파탄이 나면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협의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혼인 관계는 파탄 나서 별거하고 있고 지금 부부 공동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악감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협의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사례가 이제 이런 사례인데 맞아요. 이럴 때는 협의 이혼이 불가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제 법대로 가자 이런 내용인데요. 네. 어떻게 승소로 이끄셨는지. 이제 이 사례는 이제 아내를 제가 대리했습니다. 원고가 되어서. 근데 어린 자녀가 한 명 있었고 이제 피고하고는 뭐 몇 년 전에 이미 사실상 혼인 관계는 파탄 났죠. 그리고 이제 아이는 남편이 키우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계속해서 우리 이혼하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남편분이 거부를 한 거죠. 네. 뭐 몇 개월, 수년에 걸친 거죠. 사실은 2년 정도가 된 겁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와 버린 건데 네.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는 선뜻 이 소송이라는 게 쉽지 않죠. 맞아요. 소송 얘기만 나와도. 버겁잖아요, 일단. 그러다 보니 남자가 해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요구하고 기다리고 그렇죠. 이렇게 온 상태였습니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여자도 또 새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상 이혼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여기서 이 사건 케이스가 특이했던 것은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할 때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어린 자녀가 있을 때는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그 다음에 면접 교섭권까지 이 7가지 사항이 하나의 소송에서 다뤄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례에서 우리 아내분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능력이 안 됐어요. 남편분은 가능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별거하는 기간 동안 남편분이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이 원했던 건 이혼하고 아이는 남편이 키우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싶다. 현재로선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환경이 되지 않으니 일단은 이혼하고 아이를 아빠가 키우고 내가 양육비는 지금은 주지 않지만 향후에 사정이 나아지고 아이도 좀 더 크면 그땐 내가 엄마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싶다. 이게 원하는 사항이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이었네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게 이제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해 드리는데 이런 사례도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는 너무 사랑하지만 내 여건상 지금 현재는 이제 양육비 부담이 너무 큰 상황. 그렇죠. 이럴 때는 이제 또 저희가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해 드리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이혼하시고 친권 양육권은 아빠가 갖되 양육비는 주지 않는 것으로 원고가 원하는 대로 다 승소했던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송이라는 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꼭 재판상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의 승소가 가능했던 이유는 자 우리가 원래 법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양육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양육하지 않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권리가 면접 교섭권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남편하고 이제 이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양육비에 관한 것도 다뤄지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인 아내와 남편의 사이는 매우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정이 안 좋다 보니 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때로는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네. 그리고 또 이 남편의 입장,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받아야 또 아이를 위해 쓰는 것도 있고 또 이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게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맞아요. 주는 경우 있습니다. 맞아요. 예, 되게 현실적인 부분인데 이 사례에서는 아내분이 남편분으로부터 위자료나 재산분할, 일체를 받지 않는 걸 조건으로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건데 물론 이 사례에서 특별히 재산분할 할 것도 없긴 했습니다. 대신 이제 원고 측 아내분 입장에서 포기한 거는 이제 위자료라고 할 수 있죠. 위자료 대신 안 받는 대신에 이제 아이 양육비는 일정 기간 동안은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해놓고 여지는 남겨뒀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사항이니까 향후에 이제 원고의 소득이 좀 높아지거나 또는 아이가 성장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엄마인 그 원고가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이렇게 결정을 받았던 사안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률 전문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가지고 여기서도 그랬지만 협상하는 겁니다. 피고 측하고 이런 조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받지 않을 테니까 아이는 남편분이 키우시되 대신 양육비는 일정 기간 동안은 지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향후에 소득이나 올라가거나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는 협의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하고 상대 측의 동의를 얻어내서 결정을 받으면 이제 원고가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모두 승소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그것도 아내분이 원하신 대로 되셨나요? 네. 면접 교섭권은 월에 2회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받았습니다. 그럼 진짜 뭐 하나 뜻하지 않은 대로 안 된 게 없네요. 네. 원고 아내분 입장에서는 원하는 사항을 다 이뤘죠. 변호사님 수고. 네. 네, 아주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혼이라는 무거운 이 단어를 소송감 이게 엮는다는 게 또 무거워지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을 하시면 원활하고 순조롭게 원하는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